포뮬러 1의 세계는 지금 트랙 안팎에서 그야말로 불이 붙은 상황이에요. 자, 막스 베르스타펜과 루이스 해밀턴은 모토GP 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직접 팀에 투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 사이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는 예전 챔피언들과 베테랑들로부터 점점 더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주제, 맥라렌의 팀 오더 논란. 자, 그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시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죠. 오늘은 바로 이 앞으로의 포뮬러 1을 뒤흔들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프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막스 베르스타펜과 루이스 해밀턴, 이 두 포뮬러 1 챔피언이 이제 모토GP에서 다시 맞붙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귄터 슈타이너가 모토GP 팀 운영진으로 합류하면서 두 드라이버가 각각 독립팀을 인수하려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같이 팀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각자 따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거예요. 해밀턴은 원래부터 오토바이에 깊은 애정을 가진 인물이에요. 예전엔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과 함께 슈퍼바이크 테스트까지 했었죠. 베르스타펜 역시 속도라면 어떤 포맷이든 열광하는 스타일이고 스피드 관련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에 최근 리버티 미디어가 모토GP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제 이 종목도 관중 수와 수익 면에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이야말로 투자자 입장에선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두 챔피언이 정말 모토GP에서도 자기 팀을 이끌며 경쟁하게 될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만약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이 각자의 팀을 이끌고 이제는 두 바퀴 세상에서 다시 맞붙는다면 그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포뮬러 1을 넘어선 전설적인 라이벌 구도가 새로운 무대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속도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죠.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는 지금까지의 짧은 커리어 중 가장 큰 딜레마의 중심에 서 있어요. 지난 영상에선 토토 볼프의 비판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압박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1997년 챔피언 자크 빌레브, 2016년 챔피언 니코 로즈버그, 두 사람 모두 안토넬리는 아직 포뮬러 1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챔피언들이 던지는 한마디는 그 자체로 무게가 큽니다. 게다가 패동네 일부의 인식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평가였죠. 문제는 안토넬리가 그냥 평범한 루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메르세데스에서 데뷔했어요. 포뮬러 1 역사상 가장 큰 팀 중 하나에서, 그리고 조지 러셀이 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머신을 손에 쥐고 시작한 거죠. 이건 특권이자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실수할 공간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반면 다른 루키들은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이싱불스의 이삭 하지어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포인트를 쌓고 있고, 사우버에서 달리는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는 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성숙한 운영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올리버 베어먼도 징계 포인트 누적이라는 부담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챙기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안토넬리와의 대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당장 챔피언감이라는 건 아니지만 덜 좋은 차를 타고도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안토넬리는 여전히 1, 2점씩 힘겹게 포인트를 모으고 있고, 그 사이 러셀은 꾸준히 메르세데스를 견인하고 있어요. 이 팀, 내 비교, 그리고 다른 루키들과의 차이, 이 모든 게 아직 이르다는 비판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토넬리의 불안한 미래도 또 하나의 요소예요. 2026년에도 그가 메르세데스에 남을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죠. 토토 볼프가 항상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하긴 했지만 19살의 어린 드라이버 입장에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비교당하거나 혹은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안토넬리의 재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시기였던 거죠. 너무 빨리, 너무 큰 무대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중간팀에서 천천히 적응해갔다면 실수에도 큰 이슈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특권만큼이나 모든 실수가 헤드라인이 되는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배우는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포뮬러 1은 그 배우는 시간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죠.
만약 지금의 비판과 압박이 그의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건 안토넬리 개인만의 패배가 아니라 메르세데스 그리고 포뮬러1 전체가 새로운 재능 하나를 잃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 내내 결승선 채널에서도 다뤘고 지금은 해외 매체들도 본격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슈, 바로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이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 랜도 노리스에게 자리를 돌려주라고 지시한 팀 오더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한 번의 지시가 아니라 어쩌면은 팀 내부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노리스가 3점을 더 얻고 피아스트리는 3점을 잃었죠. 자,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타이틀 경쟁 중이라면 그런 차이가 시즌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팀 오더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자, 토토볼프가 잘 지적했듯 맥라렌은 지금 되돌리기 어려운 선례를 만들었어요. 피트스탑이 느렸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돌려주는 게 정당하다면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공정함의 기준이 될까요? 브레이크 문제? 기어박스 문제? 타이어 전략 실패? 그 선은 어디에 있죠? 국제 언론들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어요. 더 레이스는 맥라렌이 스스로 만든 함정이라고 표현했고 모터스포츠닷컴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경고했어요. 여러 기자들도 역사 속 팀 오더가 건강한 라이벌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죠. 맥라렌 팀 대표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애초에 순위를 바꾸려던 건 아니었고 피트스탑 순서를 조정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피트에서 노리스 쪽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원래 순서를 회복하는 게 공정한 선택이었다고도 했죠. 팀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이 스포츠를 자연스럽고 진짜 승부가 오가는 무대에서 형식적인 계산의 무대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맥라렌은 그리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라이벌 관계를 스스로 망칠 수도 있는 길로 가고 있어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는 서로를 존중하는 젊고 재능 있는 드라이버들이지만 둘 다 이기고 싶은 본능은 분명해요. 이런 경쟁에 지나친 제약이 생기면 챔피언십 전체가 식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맥라렌이 지금 컨스트럭터 포인트에서 페라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앞서 있는 상황이라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놔두는 게 맞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아일톤 세나와 알랭 프로스트, 루이스 해밀턴과 니코 로즈버그처럼요. 라이벌 관계는 실제로 부딪히고 서로를 시험할 때 비로소 역사에 남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맥라렌은 공정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경쟁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하지만 레이스에서 공정함이라는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 거예요. 그 논리대로라면 노리스가 네덜란드에서 팀 실수로 리타이어 했을 때는 피아스트리도 리타이어 해야 공평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레이스는 상황 싸움이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는 게 드라이버의 몫이에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규칙을 만드는 건 해답이 아니죠. 심리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 없어요. 피아스트리는 무전에서 반대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지만 결국 팀 지시에 따랐어요. 하지만 챔피언십이 더 치열해졌을 때 그가 또 같은 결정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격차가 10점 미만으로 줄어들었을 때 맥라렌은 또다시 같은 팀 오더를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번 몬차는 그 한 번의 결정이 시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이제 맥라렌은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레이스와 자유로운 경쟁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계산과 통제로 가득 찬 형식적인 공정함을 따를 것인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승선 채널이었습니다.